1991 년 바그다드 상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밀 유도 폭탄이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던 그 순간 전 세계는 전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믿었습니다. 먼저 보는 쪽이 이기고 보이지 않는 쪽이 살아남는 시대. 그러나 지금 당신이 이란 영공 깊숙이 들어온 이 순간 그 믿음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경보장치에 X밴드 신호가 켜지는 순간 단 하나의 사실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 전쟁에는 완전한 안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상대가 이미 당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스텔스는 더 이상 결정적 우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술이 뒤처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적하는 방식이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약 0.001 제곱미터, 거의 구슬 크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작냐가 아닙니다.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직접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정확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존재하는 공간을 알면 됩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직접 보지 않아도 물의 흐름만 보면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바뀝니다. 지금 당신은 F-35I 6대로 구성된 편대와 함께 레이더를 끄고 비행 중입니다. 외부 정보 자산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침투 타격 프로파일. 수백 번 훈련한 익숙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언제나 계산을 벗어납니다. 당신의 움직임은 어둠 속에서 몰래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믿지만 누군가는 빛 없이도 당신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옵니다. 경보 수신기에 X밴드 화력 통제 신호가 잡힙니다. 탐색 레이더가 아니라 이미 당신을 겨냥한 라곤 신호입니다. 러시아제 단거리 방공 시스템 토르 M1. 거대한 시스템도 아니고 유명한 무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위험합니다. 어둠 속 구석에 앉아 있다가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 문을 막아버리는 존재와 같습니다. 단 60초 전까지 이 시스템은 완전히 침묵 상태였습니다. 아무 신호도 없이 숨어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목표를 향해 켜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당신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모든 것은 계산으로 바뀝니다. 감정도 직감도 의미 없습니다. 당신의 생존은 단 15초 안에 끝나는 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거리 38km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토르 M1의 9M331 미사일은 약 15초 만에 12km를 비행하며 종말 단계에서는 28G의 기동을 합니다. 반면 당신의 기체는 어떤 회피 기동에서도 그 수준을 버틸 수 없습니다. 이건 추격전이 아니라 이미 결과가 정해진 수학 문제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파친 시설에 GPU 31JDAM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효한 투하를 위해서는 15km 이내로 접근해야 합니다. 문제는 토르의 교전 가능 거리가 바로 그 근처라는 점입니다. 무기 투하 지점과 적의 사거리 사이 단 3km 차이. 분당 약 9마일 속도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약 20초. 그 20초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지난 7일 동안 연합군은 서부 이란의 장거리 방공망을 거의 제거했습니다. 해머 미사일이
레이더를 켜는 순간을 노려 하나씩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르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번도 자신을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필요할 때만 켜집니다. 마치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발자국 소리만 듣고 움직이는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만 반응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방공 시스템이 이미 3분 전에 당신의 방향을 전달받았다는 점입니다. 가디르 조기 경보 레이더 네트워크가 방위 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즉, 이건 단순한 개별 무기가 아니라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전자전을 시도합니다. F-35의 전자전 장비는 적 레이더를 교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정 주파수를 집중적으로 방해해 상대의 시야를 흐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르는 매 펄스마다 주파수를 바꿉니다. 이걸 일상적인 상황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0.5초마다 번호를 바꾼다면 어떨까요? 하나를 막는 순간 이미 다른 3개의 채널로 통화 중입니다. 출력은 분산되지만 필요한 정보는 여전히 확보됩니다. 결국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얻은 정보라는 것. 토르는 완벽한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단 15초 동안의 불완전한 정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미사일이 스스로 계산합니다. 마치 이미 목표를 본 사냥개처럼 말입니다. 거리 18km. 경보장치는 탐색 모드에서 완전한 락온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직진하면 임무는 성공할 수 있지만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회피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임무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은 단순한 기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목표를 위해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이미 계산된 상황이라면 당신의 선택은 과연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당신은 본능적으로 전자전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훈련했던 대응입니다. 적의 화력 통제 레이더를 잡음으로 덮어버리고 그 사이에서 탈출하는 방식.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스프레이를 뿌리듯 상대의 시야를 흐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토르의 레이더는 고정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 펄스마다 주파수를 바꾸며 신호를 쏩니다. 당신이 한 채널을 막는 순간 이미 다른 채널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은 애초에 완벽한 그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정보 조각만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당신은 상대의 눈을 가리려 하지만 상대는 이미 눈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작은 눈이 동시에 작동하며 각각의 흐릿한 정보를 합쳐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CCTV 여러 대를 동시에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가 흐려도 전체 그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판단하느냐입니다. 토르는 15초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 미사일은 발사되고 이후에는 관성 유도에 의해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미 방향을 본 사냥개처럼 중간에 시야가 가려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전자전은 방패가 아니라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문제는 지금 당신에게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거리 18km. 경보장치는 완전한 낙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이 강하게 꺾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밀고 들어갈 것인가. 당신은 7지로 기체를 왼쪽으로 강하게 틉니다. 체프와 플레어를 동시에 살포하며 마지막으로 가능한 에너지를 레이더 교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8초 동안 지속된 고지기동은 당신의 고도를 순식간에 깎아냅니다. 22,000피트에서 시작해 16,000, 그리고 14,000까지 떨어집니다. 단 몇 초 만에 하늘에서 땅으로 끌려 내려온 것입니다. 라곤이 끊깁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당신은 지금 IRGC 군사시설 상공, 그리고 휴대용 대공미사일 맨패드의 사거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미사그 2. 이 미사일은 단순한 적외선 유도가 아닙니다. 두 개의 파장을 동시에 확인하는 듀얼밴드 시커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센서를 속여도 다른 하나가 진실을 잡아냅니다. 플레이어 하나로 속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마치 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방어는 고도입니다. 3.5km 이상, 그 위로 올라가야만 이 미사일은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토르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그 경계선 아래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위협하던 것은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열을 추적하는 또 다른 위협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의 위협을 피했지만 더 많은 위협 속으로 들어온 것 아닐까요? 당신은 두 번째 접근을 포기합니다. 같은 경로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선택한 것은 더 위험해 보이지만 계산된 도박입니다. 애프터 버너를 켜고 다시 상승합니다. 미사그2의 사거리 위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토르의 교전 영역 근처까지 다시 접근하는 선택. 이건 마치 두 개의 함정 사이를 뛰어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를 피하면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토르는 방금 라곤을 잃었고 다시 목표를 잡기까지 몇 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몇 초가 바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창입니다. 고도 20,000피트. 당신은 기체를 뒤집고 목표를 향해 하강 각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GBU-31을 투하합니다. JDAM, GPS 기반 유도 폭탄. 이 무기는 단순합니다. 한번 떨어지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장창이 열리는 순간 F-35의 스텔스 성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평소에는 구슬 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그 몇 초 동안은 농구공 크기로 커집니다. 완벽하게 숨겨져 있던 존재가 갑자기 손전등을 켠 것과 같습니다. 단 8초, 무장창이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숲 속에서 1초만 빛을 비춰도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 위치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 8초는 충분히 길 수 있습니다. 토르 시스템 내부에서는 바로 그 변화가 포착됩니다. 조금 전까지 흐릿했던 신호가 갑자기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크고 명확한 반사, 이 마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낸 것처럼. 운용자는 즉시 추적을 시작합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사초의 연속적인 추적 데이터.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3초. 신호가 약해집니다. 2초.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 당신은 이미 무장창을 닫고 다시 스텔스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토르의 컴퓨터는 4초 전 위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계속하지만 그 좌표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이 공격의 핵심은 파괴가 아닙니다. 무엇을 파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9개월 전 같은 지역의 혼합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켓 연료를 만드는 믹서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정보에 따르면 복구에는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개월 만에 복구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믹서 장비는 상업용으로도 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중계를 통해 들여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이전에 파괴했던 것은 대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다릅니다. 빌딩 12. 이곳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연료를 굳히는 캐스팅 시설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집을 짓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믹서는 벽돌을 만드는 기계라면 캐스팅 피트는 건물의 기초입니다. 문제는 이 기초가 건물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믹서는 다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스팅 피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만드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위성 감시 아래에서는 새로운 건설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상대의 생산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질문은 더 커집니다. 무기를 파괴하는 것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 과연 어떤 쪽이 전쟁의 결과를 더 빠르게 바꿀까요? 당신은 목표를 벗어나 서쪽으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임무는 완료됐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폭탄이 떨어진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시스템이 당신을 보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전자전 장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호를 포착합니다. X밴드도 아니고 S밴드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의 신호. VHF 대역입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주파수. 왜냐하면 이 신호는 미사일을 직접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가디르 조기경보 레이더. 이 시스템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역할을 합니다. VHF 파장은 1m에서 10m 사이로 전투기 크기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물리학이 게임을 바꿉니다. 스텔스 기술은 기본적으로 레이더파를 다른 방향으로 튕겨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거울을 비스듬히 놓아 빛을 반사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반적인 레이더는 이 반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VHF는 다릅니다. 이건 손전등이 아니라 홍수처럼 퍼지는 빛입니다. 너무 넓게 퍼지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 놓여있든 일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즉, 당신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걸 일상적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작은 손전등을 피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방 전체를 밝히는 조명을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가디르는 정밀한 위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의 역할은 누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즉시 다른 방공 시스템으로 전달됩니다. 즉, 토어가 당신을 정확히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VH, F 레이더가 대략적인 위치를 넘겨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쟁의 개념이 바뀝니다. 더 이상 개별 무기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더, 미사일, 통신망, 데이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각각은 불완전하지만 연결되는 순간 완전해집니다. 이건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한 조각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여러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전체 그림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정보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공격을 수행하는 동안 같은 네트워크는 1200km 떨어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이동 중인 두 번째 공격 편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보였느냐, 보이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추적되고 있었느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이 작전 전체는 처음부터 상대의 시야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제 전장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200k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타격 편대가 이미 이란 영공 깊숙이 진입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이란 미사일 생산의 핵심 공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통과한 적 없는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헤란 북동쪽 세만 지역. 이전 공격들은 대부분 수도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그 너머는 거의 미지의 공역기입니다. 방공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지도 없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지만 돌아갈 연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F-15 기반의 램 편대는 외부 무장을 장착하고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이 F-35보다 수천 배 큽니다. 한번 노출되면 숨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료 상황도 한계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공중급유 이후 남은 여유는 한 자릿수 %. 경로에서 단 몇 분만 벗어나도 귀환 계산이 무너집니다. 즉, 우회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전자전 장비가 짧은 신호를 포착합니다. 3초. 그리고 사라집니다. S밴드 위상배열 레이더. SA-65로 분류되는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계속 켜지 않는 것입니다. 3초 동안 신호를 내보내고 즉시 이동합니다. 마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위치를 알기도 전에 이미 사라집니다. 문제는 해머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레이더 신호를 따라가지만 지속적인 방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SA-65는 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신호를 쏘고 이동하고 다시 다른 위치에서 반복합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총알이 날아오는 동안 이미 자리를 옮겨버리는 전략입니다. 90초 후 도착한 미사일은 빈 공간만 타격합니다. 이 방식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완벽하게 숨을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위치를 계속 바꾸는 것만으로 생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 3초의 신호만으로도 SA-65는 램 편대를 포착합니다. F-35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외부 무장을 단 F-15는 다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훨씬 커서
한 번의 스캔으로도 명확한 트랙이 생성됩니다. 즉, 이 시스템은 공격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단 한 번의 관측으로 전체 편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바뀝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회하면 연료가 부족하고 돌파하면 노출됩니다.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강한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장은 어디일까요? 하늘일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아닐까요? 이제 당신은 목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작전 브리핑과 다릅니다. 예상했던 건물 수보다 훨씬 많고 새로운 방벽 뒤에 추가된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이란은 이전 공격 이후 생산 능력을 오히려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상황이 급격히 바뀝니다. 준비된 폭탄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파괴해야 할 목표는 늘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모든 방을 구할 수 없을 때 어디를 먼저 끌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전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센서는 열을 읽습니다. 약 60도 이상의 열을 방출하는 건물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내부에서 추진제가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장소입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집니다. 캐스팅 시설만, 믹서도 저장고도 아닙니다. 오직 캐스팅 피트만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술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캐스팅 시설은 생산의 목줄이기 때문입니다. 믹서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저장고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스팅 피트는 다릅니다. 수개월의 공사, 정밀한 구조, 그리고 외부 감시를 피해야 하는 조건까지 겹칩니다. 한 번 무너지면 복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쟁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완성된 무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폭탄은 스파이스 아이스천, GPS와 영상 인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유도 무기입니다. 단순히 좌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 모양을 기억하고 내려가면서 비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있든 일부가 파괴되었든 최종적으로 같은 구조를 찾아내 타격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무기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폭탄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편대는 즉시 방향을 틀어 귀환을 시작합니다. 연료는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공격 이후의 생존은 이제 속도와 거리의 문제입니다. 몇 초 후, 목표 지역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캐스팅 시설이 내부에서 붕괴됩니다. 수개월이 걸린 구조물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 파괴가 아닙니다. 생산 라인이 끊긴 것입니다. 48시간 후 위성이 촬영한 사진에는 거의 모든 생산 시설이 사라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생산 능력은 일시 정지가 아니라 사실상 초기화된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단 몇 개의 목표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쟁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폭탄인가? 아니면 더 정확한 선택인가? 이제 속도를 늦춰서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본 것은 단순한 공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신호입니다. 전쟁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흐름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힌트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더 많은 무기, 더 강한 화력, 더 빠른 플랫폼이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짧은 신호, 연결된 데이터, 그리고 선택된 목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괴가 아닙니다. 차단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 자체를 제거하는 것. 이걸 경제로 바꿔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경쟁사의 제품을 없애는 것보다 그 회사의 공급망을 끊는 것이 훨씬 큰 타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는 순간 시장에서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나의 캐스팅 시설을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은 일반 생산 설비보다 몇 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 이를 파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시간과 비용의 비대칭. 이것이 현대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공격은 더 저렴해지고 방어는 더 비싸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끊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면 진짜 강자는 누구일까요? 당신이 본 F-35, 토르, S, A-65, V, H, F 레이더. 이들은 각각 따로 보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결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의 생태계, 이 하나의 인프라, 하나의 전쟁 기계입니다. 이건 군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구조가 이미 다른 산업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AI, 물류. 각각의 시스템이 연결되고 특정 지점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전체 흐름이 멈춥니다. 즉, 미래의 경쟁은 더 이상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중요한 지점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먼저 이해한 쪽이 싸우지 않고도 결과를 바꿉니다. 이제 다시 당신에게 질문이 돌아옵니다. 이 변화가 현실이라면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위치입니까? 아니면 그 흐름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위치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더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고 몇 개의 핵심 노드로 압축됩니다. 그 노드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차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once who recognize, 더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더 once who shape the future.